네, 미래 기술로만 여겨지던 AI, 이른바 인공지능이 이제 단어만 들어도 익숙할 정도로 우리 생활 곳곳에 활용이 되고 있죠.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수업이 한창인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겠죠. 이 기술력이 채 자리도 잡기 전에 도입부터 하고 보니 부작용도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길금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공지능, 이제는 학교 현장에서도 곳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는 어디에 좀 쓰이고 있을까요? 네, 우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코로나 여파가 지속되면서 이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과 이 방역 지침에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건물을 출입할 때 체온 측정을 하고 이 지문 인식을 하듯이 이제는 안면 인식을 통해 출입을 하거나 출석 체크를 하는 방식들이 도입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미국은 이 총기 사고나 방역 지침 강화 등을 이유로 이 학교 출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데요. 또 비대면을 통해 회의를 열거나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가 늘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를 맞이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 여기까지 왔구나, 특별히 문제가 돼 보일 건 없어 보이는데 뭐가 문제고 지금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죠? 네,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기술력이 문제가 된 건데요. 예.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고 세밀해야 할 인공지능 기술이 인지 오류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더 큰 위험성을 초래한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한 사례로 살펴보면요. 일부 캠퍼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범죄자를 식별하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했는데 이 기기들이 유색 인종을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면서 흑인 남성들이 부당하게 체포되는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저런요. 실제 이 안면 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한 단체는 이런 통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알고리즘이 예측한 미래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위험 평가 데이터에서 이 피고가 흑인일 경우에는 백인일 경우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미래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나온 겁니다. 예. 더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알고리즘 데이터를 미국 일부 주에서 재판 과정에서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도 나오지 않은 실정이어서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지금 인공지능이 인종차별마저 불러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일까 미국 테네시주의 얘기를 보면요. 이렇게 이제 인종차별 내용을 다룬 교과서가 폐지가 될 위기에 처했어요. 네, 미국 역사 교육을 논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죠. 이 뼈아픈 역사를 숨길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가르치고 반성하게 할 것이냐를 두고 이 학자 간에도 다툼이 일었는데 이 테네시주에서는 결국 이 교과 과정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습니다. 네. 이 올여름 일부 학부모 단체가 이 테네시주 일부 지역의 학교 교육 과정이 반미, 반백인 교육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주법을 위반한다고 주 교육부에 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실제 미국에서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쓴 교과서들이 오히려 백인을 악인으로만 그리고 있다면서 역차별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테네시주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쓴 책을 교과 과정에서 제외하거나 도서관에서 금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들어보면 교육이라는 게 역사의 다양성 이런 걸 또 존중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대한 역사만 가르치겠다, 좋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겠다 이런 얘기는 아닌가 싶은데요, 또.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인종차별 내용을 역사 교과서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백인 아이들을 역차별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테네시주 주 법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법 51조 6항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 불편함과 죄책감을 느낄 경우 해당 수업은 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외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반면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책의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들이 학교 울타리에서 행복한 것이었다면서 이 학부모들이 제기한 주장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네, 좀 지혜로운 결론을 도출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군요. 기존 정부를 끌어내고 이제 새 정권을 맞이한 튀니지에서 여성 총리가 임명이 됐는데 이 여성 총리가 아랍권에선 최초라고요.
맞습니다. 이 남녀 차별 사상이 아직도 깊숙이 자리한 아랍권에서는 그야말로 파격적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튀니지가 이 총리 자리에 아랍권 여성 총리를 최초로 임명했습니다. 여성 총리 이름을 올린 인물 63세의 나즐라 부덴 룸단인데요. 이 룸단은 이 고등교육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튀니지 내에서는 교육 변화에 대한 기대도 큰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하지만 튀니지 정부 최근 기존 정권을 끌어낸 이후 의회 활동까지 중단시킨 쿠데타 정부로 이미 세계 이목을 끈 바 있죠. 그만큼 굉장히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튀니지는 특히 이 정치적 내분으로 수년간 이 경기 침체를 비롯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아랍권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최초의 여성 총리 나즐라 부덴 롬단 그녀의 행보를 좀 기대하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